여러분, 억대 자산가 10명 중 8명이 건물주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왜 그렇게 많은 부자들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보여주기 용일까요? 아니면 부의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모으고 아파트를 한 채 사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부자가 되기는 힘듭니다. 진짜 자산가들이 선택하는 길은 바로 건물 투자입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현금 흐름입니다. 예를 들어 13억 5천만 원 아파트에서 받는 월세는 약 200만 원입니다. 연수익률로 환산하면 약 2%의 수익률이 나오는데요. 만약 12억 원의 건물을 매입한다면 월 360만 원의 월세가 나오고 연수익률은 약 3.8%입니다. 즉 건물에서 나오는 매달 월세 수익이 더 높은 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들의 급여 통장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가치 상승입니다. 도심 상권이나 역세권에 위치한 건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건물 자체는 시간이 흐르면서 감가상각이 되지만 건물이 앉아있는 땅값은 오히려 꾸준히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즉, 좋은 입지의 아파트나 건물이 시간이 갈수록 가격이 오르는 핵심 이유는 토지 가치 상승입니다. 하지만 아파트는 대지 지분이 제한적인 반면 건물은 대지 전체를 소유하기 때문에 토지 상승분이 고스란히 반영됩니다. 이 때문에 건물 투자의 가치 상승률이 아파트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건물 투자는 대출을 활용해 적은 자본으로 더 큰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투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인해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최대 70% 정도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건물 투자는 상황에 따라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주택보다 상대적으로 대출의 문턱이 낮습니다. 즉 남의 돈을 활용해 내 자산을 빠르게 불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이고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가장 즐겨 쓰는 전략입니다. 마지막 이유는 바로 세금과 자산 이전입니다. 부자들이 건물로 자산을 보관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세금 구조가 유리하고 상속이나 증여 과정에서도 활용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같은 경우 단순히 시세가 그대로 가세 표준에 반영되면서 세금 부담이 크게 발생합니다. 반면 건물은 토지와 건물이 분리 가세되기 때문에 세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또한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도 건물은 임대 수익 구조와 결합해 합법적인 절세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액 자산가들은 자녀에게 현금을 그대로 물려주지 않고 수익형 건물을 상속해 매달 월세가 자동으로 들어오도록 설계합니다. 이렇게 하면 단순히 자산 이전을 넘어서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건물은 단순히 부의 상징이 아니라 부를 지키고 대물림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산 도심에 있는 10억짜리 건물을 샀다고 가정해 봅니다. 대출을 끼고 매입해도 매달 수백만 원의 월세가 들어오고 10년 뒤 건물 가치는 수억 원이 더 오를 수 있습니다. 반면 같은 금액으로 아파트를 샀다면 월세 수익과 시세 차익이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억대 자산가 10명 중 8명은 건물주인 겁니다. 건물 투자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작은 꼬마 빌딩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